잠깐 나와 주십시오. 혼자 뒤집어 쓸 이유가 없어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문은 비닐에 제일 잘 남죠? 그렇죠. 유리창 다음으로 비닐 재질이 유리창, 비닐, 컵 등의 지문이 남습니다. 네, 2분 더 넣어드리세요. 2분 추가했습니다. 미제 살인 사건을 20년 만에 해결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문 채취의 기술이 약했는데 20년 지난 뒤에 지문 채취 기술이 좋아져서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게 구로동 호프집 사건이에요.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서 미제 사건을 다시 해결한 거예요. 이번 이 비닐에 쌓여져 있는 이 관본권 돈다발은 비닐에 있는 지문만 채취하면 누구 건지 확인이 돼요. 신흥석 검사장의 이야기처럼 돈다발 본 적 있으세요? 저런 돈다발? 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있고 다른 사람들 거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저 돈다발을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면서 왔을까요? 저 돈다발 비늘에 이 사람 저 사람의 지문이 다 묻어 있을까요? 저 돈다발은 받은 사람과 준 사람과 그리고 은행과 그 은행들 몇 개만 지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 지문에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고 누가 중간 딸인지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폐기했어요. 비닐을 뜯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비닐에 그게 남아 있었으니까. 이거는 2022년 5월 13일 날 건데 이것은 윤석열의 지문이, 김건희의 지문이, 아니면 건진의 지문이, 아니면 누구의 지문이 남아 있는지가 저 지문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저게 폐기되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앞서 기본적인 수사 실무에 대해서 기초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성배 씨 주거지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러 검찰에서 팀을 구성해서 간다. 부부장 검사가 팀장이었던 것 같은데 가기 전에 행정 서류를 만들죠. 압수를 어떻게 할 건지 압수 계획 보고서를 만듭니다. 아마 차장 검사한테 팀장이 보고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압수할 건지, 인력은 어떻게 나가고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나가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 특수팀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사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 비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예요. 최초 쌀독에서 저 감봉권 있는 돈을 발견을 했으면 일단 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띠지 한국은행에서 나오신 분이 전혀 추적 단서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험을 했는데 그 한국은행에서 돈 받아올 때 인계자가 서명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모양이죠. 돈을 주는데 소명을 안 해요? 그럼요. 서명 한 명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행 본점에서 과장급이 한 명 나가면 보안팀에서 청원 경찰이 나갑니다. 두 사람이 서명했거든요. 근데 뭐 간소화해서 한 사람은 뺄 수 있는데 반드시 서명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아낼 수 있고요. 이것은 검찰에서 몰랐다 그러면 이 사람들 수사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전문적인 그 중거 집단이란 말이에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놓쳤다? 그리고 저 감봉권 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으면 이게 벽돌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이대로 챔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챔버라는 공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본드법이라고 있어요. 가스를 태워 가지고 그 지문에 접착되게 해서 그걸 다시 꺼내 가지고 그 검은색 그 분말을 발라 가지고 지문을 채취하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검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지문 인적사항 특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 수사를 할 때 증거물을 감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청에 협조 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대검에도 과학수사부장이 지검장이에요. 과학수사부장이 검사장입니다. 거기에 밑에 부속 인원이 200은 채 안 되지만 150명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특화된 과학수사팀이 있어요.
나와서 하거든요. 챔버에서 과학에 수사해가지고 지문을 따가지고 경찰이 보내요. 경찰청에 보내면 과학수사계에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진 다 찍고 지문을 건네줍니다. 이건 기초수사예요. 이걸 만약에 안 했으면 건진이 민간인이잖아요. 건진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정치자금 위반죄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붙는 죄가 있어요. 형제처럼 붙는 죄가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선수재가 붙었을 거고요. 알선수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이거 수사 안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애초에 이건 지금 부부장 우리 최재형 검사 그다음에 부장검사 박건욱 부장검사의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 이 사람 두 사람부터 입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압수계 담당 그 수사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때는 저는 현금을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비닐과 그다음에 띠지 관련해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이 사람들은 저항할 힘이 없죠.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라 감히 대항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수사는 기초수사예요. 이 기초수사를 모르면 옷 벗으세요. 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수사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름이 돋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님 마이크 없이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그 서영교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자, 연장해서 질의하는 것이 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1분간 더 드릴까요?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리고 1분 마이크 넣어 드리십시오. 자, 이 돈다발 몇 월 며칠에 압수수색했습니까? 12월 7일이죠? 저한테 12월 17일이죠?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 최선영 증인 네. 며칠 그 돈다발을 보았습니까? 12월 17일에 보았습니다. 김정민 증인 몇 월 며칠에 그 돈다발을 보았습니까? 돈 보진 못했다. 그 돈을 언제 받았습니까? 접수는 18일에 했습니다. 18일에 했죠? 네. 돈이 온 건 압수한 건 17일인데 접수를 18일에 했어요. 하루가 비어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17일 날 비닐로 쳐져 있는 거 받고 17일 날 압수수색해 왔고 18일 날 접수를 했어요. 그렇죠? 네. 혼자 뒤집어 쓸 이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은석 검사장 이 비닐에 쌓여져 있는 게 모든 돈을 만진 사람들의 지문이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이 비닐을 없애면 안 되는 거죠? 네, 원형 보존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비닐이 없어지면 모양도 특이하지만 여기가 바로 누구의 손이 닿았는지 누구의 손으로 가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최재형 검사가 왜 이걸 없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내용입니까? 기본 ABCD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두 다 알아요. 증거물은 지문을 위해서라도 남겨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하는 걸 신흥석 검사장은 몰랐다 그랬죠. 예,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였죠? 네, 저는 당일 압수해온 날 사무실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게 12월 18일 날 넘어갔고 그런데 비닐은 없어졌고 그렇죠? 그럼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맞죠? 우리 신영석 검사장님 네, 증인. 네. 그러면 아까 그